보겠습니다. 역학은 계산하는 게 좀 많은데 계산하는 걸 천천히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멘붕 상태에 빠질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계산은 전 잘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조금 지루해도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인물부터 볼게요. 자, 유인물의 역학의 목적과 역할이 있는데 뭐 두 개를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그죠? 일단 역학의 역할 중에 기술적 역할 제가 그랬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원인물을 설사한 자가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자마자 진단에 확인한다 그랬죠. 콜레라에 의한 설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설사인지 진단의 확인. 그리고 나서 이게 콜레라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행의 확인. 유행의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유행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행의 기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의 기술을 우리는 기술역학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기술역학. 그래서 기술역학을 제1의 역학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유행을 기술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설이 설정된 가설을 분석해봐.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검증하는 거를 우리는 분석역학이라고 표현했고요. 분석역학을 그래서 제2의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의 역학이 검증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확인사살을 좀 한다라고 했잖아요. 확인사살이 실험역학. 그래서 실험역학을 제3의 역학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는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이때는 실험역학 대신에 슬쩍 이론역학을 집어넣기도 한다. 그래서 이론역학을 제3의 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럴 때 실험역학은 어디에 분류돼? 제2의 역학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기술역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역학 또는 실험역학,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역학. 이렇게도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역학의 역할은 이게 기술역학이니까 기술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역학은 원인을 규명해내는 거죠. 그리고 연구전략 개발하고 감시자 역할, 보건사업 평가 역할을 한다. 그죠? 결국 이 역학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원인 규명입니다. 그 원인 규명을 해서 뭐 할 건데 궁극적으로 예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중요한 목적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것. 예,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게 역학의 목적 세 번째 있을 거예요. 질병 예방 프로그램의 계획 및 개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역학조사. 항상 역학조사는 세 사람이 하거든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요 세 사람이 하는데 그 역학조사 내용이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감염병 환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발병일, 발병 장소, 감염 원인, 감염 경로, 그 다음에 진료 기록까지. 제가 고해 시험 보러 갔는데 진료 기록의 내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고민하다가 때렸는데 맞췄습니다. 하여튼 진료 기록까지 역학조사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야. 예방접종을 했는데 이상반응이 나타났어.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 그래서 보시면 1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예방접종 기간, 접종 일시, 접종 내용, 그 다음에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예, 이런 것들은 모두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 역학의 목적은 원인을 규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적 연관성을 확정짓기 위한 9가지 조건, 힐이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1번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요인에 대한 노출은 항상 질병 발생에 앞서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시간적인 선후관계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이게 항상 앞에만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시간의 적절성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간의 적절성도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면요. 성면에 노출된 후에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지나야 폐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일주일 전에 저 성면에 노출됐는데요. 근데 나 지금 폐암이에요. 그럼 성면이 원인 아닌가요? 앞에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정도는 있어야 폐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시간이 앞서 있는 것뿐이 아니라 시간의 적절성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이게 원인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노인 결과 간의 연관성의 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연관성의 강도가 크다는 거는 공부하신 분 아실 거야. 이게 뭐죠? 연관성의 강도가 커. 그럼 이거